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TV를 보던 중 화면이 바뀌며 믿기 힘든 방송이 나왔다. 서울 충청 전라 지역의 레드오프 단계의 비상경보가, 강원 지역은 블랙오프 단계의 비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십시오. 나는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기아는 현재 블랙호프 단계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호프 단계란 당신이 있는 지역의 희망을 말합니다. 경제적, 정부적으로 레드오프 이상의 단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화이트오프, 평소와 같음, 옐로우오프, 주의, 오렌지오프, 경고, 레드오프, 지역 비상, 블랙오프, 국가 비상. 첫 번째, 현재 귀하께서 위치한 속초는 무법지대입니다. 외출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라인드는 열어놓고 창문을 잠그십시오. 현관문은 보조 잠금 장치까지 모두 잠근 후 장롱, 에어컨과 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열리지 않도록 막아두십시오. 에어캡이 있다면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십시오. 넓은 거울이 있다면 창문에 붙이십시오. 1-2. 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전한 장소이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계십시오. 1-3. 정부를 굳게 믿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식량을 구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현재 모든 것이 중단되어 식량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자택에 많은 식량이 있길 빌겠습니다. 세 번째, 다행히도 인터넷, 통신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재난문자 알림을 꺼두었다면 문자를 받지 못했을 수 있으니 현 사태에 대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 사태에 대해 올라오는 글들은 믿지 마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용자를 차단하십시오. 정보를 믿지 말라는 사용자, 수칙을 믿지 말라는 사용자, 알 수 없는 주소에 초대하는 사용자. 현재 정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돗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식수를 조금씩 나눠 세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가장 습한 방에서 머무르십시오. 단, 화장실은 위험하니 화장실은 제외입니다. 여섯 번째, 집에 침입자가 없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침입자는 당신을 노리기보단 당신의 집에 있는 식량을 노릴 것입니다. 현재 블랙호프 단계의 지역들은 식량이 곧 돈입니다. 식량을 잘 간수하십시오. 6-1. 침입자를 발견한다면 가차없이 죽이십시오. 피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로 잘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십시오. 7번째, 호신용품을 항상 몸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법지대에서 당신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힘이 곧 서열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현재 귀하가 지내고 계신 지역의 호프 단계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연막탄으로 알릴 것입니다. 8-1. 연막의 색을 확인하려 밖으로 나오지는 마십시오. 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량의 연막탄을 터뜨릴 것이며 아무런 장비 없이 연기를 들이마신다면 몸에 해로울 것입니다. 9번째, 28일 이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식량 부족 사태와 무정부 사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부디 그때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관 속 대한민국은 현재 극한의 식량 부족 사태에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 식량 부족 사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호프 단계라는 완전 허구의 비상 단계를 만든 것. 현 인류에게 전파합니다. 최근 들어 호흡이 편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하게 호흡기가 좋아진 것이 아닌 지구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겠지만 현재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식물과 곤충들의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포착된 지 48시간 만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속도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 속도 이상 현상을 포착하기까지 약 20시간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은 2024년 3월 19일 21시경 최초 발견되었으며 단순 측정 오류라고 치부했지만 다음날 오전 7시 20분 지구의 산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류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준다는 것이고 불행은 인류를 넘어 식물과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1-1 아직까지는 동물들에게는 인류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 및 관찰 중에 있으며 이상현상 발견 시 빠르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 있다면 햇빛을 보지 않도록 암막 커튼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암막 커튼이 없다면 두꺼운 이불이나 천 등으로 덮어주십시오.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하가 계신 곳에서 개미와 비슷한 무언가를 보셨다면 조심하여 주십시오. 처음 마주한 그것은 그저 작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두 번째로 마주한 그것은 결코 하찮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엄청난 갈증을 느낀다거나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고 개울이나 호수 등 물에 들어가고 싶어진다면 구충제를 복용하십시오. 갈증의 크기에 따라 복용량도 달라지지만 최소 5알 이상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4-1 강이나 바다 등 물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중 용존 산소도 당연히 증가하였으며 물속은 이미 그들의 영역입니다. 4-2 산소량 증가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철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녹슬고 있어 바다 인근 주택지역 철골조 등 주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곤충들의 습성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처법을 찾는 것은 쉬우나 생물들의 크기가 너무 비대해져 알아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그들을 자극하거나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6번째, 덩굴류 생물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비약적인 성장 속도 때문에 그것들은 산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어떠한 무언가를 양분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7번째, 산소량 증가로 인해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화 작업은 더욱 더뎌지는 관계로 화기 사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말벌이나 거대한 벌집을 발견하셨다면 될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도망치십시오. 그것의 옆에 계속 있는 건 전투기 편대의 표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덮어두거나 가려주시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잠금 장치까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9-1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절대로 냄새에 유혹되지 마시고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네펜데스는 향긋한 냄새로 먹이를 유인하여 양분으로 삼는 식충식물입니다. 10번째,
자신들을 신인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존 인류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11번째, 빠르게 적응한 곤충 중 주변에 빠르게 동화되어 건물과 같이 위장하게 된 곤충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곤충에 관한 연구가 되지 않았으나 일부 몇몇 건물에서 사람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못 보던 건물이 보인다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2번째, 불을 질러 식물들을 불태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작은 나뭇잎도 불에 잘 타지 않는데 거대해진 만큼 수분 함량이 많아진 식물들은 웬만한 불길로 태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한 증가한 산소량으로 개인이 불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13번째, 대피소라는 개념과 장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자택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전이 보장된 대피소는 없으며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되지 않은 변동사항은 그저 환각이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14번째, 종종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대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번째, 해가 진 뒤에는 외출을 하지 마십시오. 나방들이 몰려들어 큰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보고되어 가로등을 점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불빛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6번째, 나무들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특히 만친일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반대편으로 뛰십시오. 15m 이내로 접근한다면 뒷일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17번째, 꽃가루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식물의 생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흡입했을 경우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식물이 자랄 것입니다. 18번째, 만일 벌레의 유충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밟아 그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어떠한 수치의 비약적인 증가는 세상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산소량 증가는 어떤 쪽으로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값 수의 변칙사항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 지구의 산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작스러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증가량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을 뿐 아마존 지역 거대 곤충들은 산소량 증가의 전조 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식물과 곤충들만 과성장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많지 않지만 인간과 동물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수칙을 전파하며 재난사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전 인류 여러분, 새로 전파된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은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발견되었으며 발견 초기에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인간과 동물들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포착되었습니다. 1-1.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식물에 비해 최소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호흡이 가빠지는 과도한 행동이나 불안, 초조, 긴장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식물과 곤충들에 비해 인간과 동물에게 과성장 증상이 발현되려면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신생아의 경우 과성장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당국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거나 목격하였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행동은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저지대로 대피해 주십시오. 현재 일본 나가사키현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거대한 지진파가 대한민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나 지렁이들이 땅을 파는 것처럼. 네 번째, 거대화된 생물들이 늘어난 만큼 대부분의 생물이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생물은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육지와 수중 생활이 모두 가능한 양서류입니다. 그러니 양서류가 주로 서식하는 하천이나 습지에 가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하루마다 계속해서 거대해진 곤충과 식물들에 의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시어 식물과 곤충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목격된 변이 생물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창 밖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익숙할 테지만 그것의 얼굴이 보이는 이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얼굴은 목격자의 가장 소중한 이의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동물의 과도한 성장에 따라 초식동물로 알려진 종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비대해지고 육식을 시작한 만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가리는 것 없이 모든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는 인간도 위협과 포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동물이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7-1.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지만 반려동물과 멀리 떨어지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곧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것입니다. 거대해진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변이된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살점들을 섭취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배급되는 음식이 아닌 그 외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불가피하게 숲속에 들어왔다면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산소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고대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증가된 산소량이 신체가 익숙하지 않아 환각 및 환청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11번째, 아직까지 코끼리가 변이되었다는 소식은 없으나 반경 50m 거리에서 아주 우렁찬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는다면 일단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2번째, 해안가에 계신다면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어류와 해양동물은 육지의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으며 물고기 떼가 움직인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12-1. 밤에 바다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온다면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롱 아귀는 빛을 보고 따라온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13번째, 기존의 파리, 매미, 개미 등 곤충에게만 기생하여 조종하던 곰팡이종이 동물에게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에서 곰팡이가 자라난다면 발견 즉시 부위를 절단하거나 해당 인원을 완벽하게 격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떠한 위협으로 변형될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밀리에 하는 실험이라든지 외계인의 소행이라든지 어느 연구소에서 탄생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든지 등등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이나 유언비어들에 속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오직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믿으십시오. 15번째, 간혹 소머리에 거미 몸통을 가진 짐승을 목격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일 눈을 마주쳤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6번째, 상당히 큰 크기의 깃털이 떨어지고 엄청난 바람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실내로 도망치십시오.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은 잘 먹지 않습니다만 배가 고픈 동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치울 것입니다. 17번째, 늪, 작은 강, 해안 평야, 정원 수역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일부 수족관에서 기르던 전기뱀장어가 탈출해 해당 지역에서는 물을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수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산소가 대기에 만연해지면서 뇌가 자극된 동물들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까마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 언어, 문자 등 수천 년 전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발견하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물을 처치하십시오. 아직은 인간이 우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인간이 다시 피식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산소가 증가하여 생물체들이 커지는 것 또한 생활을 되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원래는 더더욱 작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퇴근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회전하십시오. 집은 여기서 좌회전인데 앞에 사고도 안 난 것 같은데 뭐야? 나는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전방 300m에 적용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진하십시오. 전방 50m에 적용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십시오. 곧 화면에 안전수칙이 안내될 것입니다. 안전수칙? 뭐야 이거? 내 왼손에 총... 귀하께서는 아마도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르게 안내되어 따르지 않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적용지에 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귀하의 인생 중 최악의 선택일 겁니다. 적용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땅을 뜻합니다. 이 땅의 넓이는 한반도의 약 50배 정도 됩니다. 이곳을 탈출하시려면 다음 안전수칙을 지키며 이동하십시오. 다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차에서 내리십시오.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24시간은 현실의 0.5초입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자들은 현실 시간을 기준으로 탈출에 최단 25분, 최장 64일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얼마나 있든 현실에서는 무조건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가장 근처의 병원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적용지로 간 약 165명의 사람들 중 89명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수칙은 89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칙만 따르신다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귀하의 시간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적용지의 하늘은 하루 종일 달이 떠 있으나 달의 색으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의 색,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빨간색의 달,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초록색의 달,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파란색의 달,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 달이 안 보임,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 달이 안 보이는 경우는 달의 색이 검정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달의 색이 보이는 경우 눈을 감고 자신이 어떻게 적용지에 왔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눈을 떠보십시오. 귀하의 왼손에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점의 색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갈색인 경우 명행역에 가신 후 송은미라는 영무원을 찾으십시오.
그녀에게 갈색의 점을 보여주시고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명익역에 불이 전부 꺼져 있으면 다음날 달의 색이 초록색이 될 때 지시를 따르십시오.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셔도 명익역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보라색인 경우 한자가 빼곡하게 적힌 건물에 가십시오. 입구에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는 경비원이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점을 보여주시고 경비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빨간색 명찰이 아닌 경비원에게는 점을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파란색인 경우 명익역에 불이 꺼질 때까지 명익역의 입구에서 기다리십시오. 불이 꺼지면 들어가서 최대한 직감적으로 이동하십시오. 발이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소리를 지르십시오. 박명석이라는 영무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점을 보여주면서 발이 들어갔다고 말하십시오. 나머지는 영무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플라스틱 카드를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절규를 한다면 살기를 기도하고 30분 뒤에 소리를 지르십시오. 두 발이 전부 움푹 들어갔을 때는 준비한 칼로 목젖을 찌르십시오. 기아의 왼손바닥에 점이 없거나 명시된 색 이외의 색인 경우 기아가 이곳에 왜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행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사람들이 있다면 지시에 따르십시오. 검은색 양복에 마술사 모자를 쓴 남자. 당신은 매우 운이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며 카드를 조심히 보여주십시오. 그 남자는 적용지의 조정자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6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꽃을 원한다는 말을 아는 노숙자. 중지손가락을 칼로 자른 후 구걸통에 넣으십시오. 노숙자는 그것을 잽싸게 먹을 것입니다. 노숙자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적종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길 안내를 할 것입니다.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노숙자는 신기해하며 마저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5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입술이 분홍색인 남자아이. 아이에게 적종호수의 위치를 물어보십시오. 따라오라고 할 것입니다. 적종호수까지의 위치는 적용지에 들어간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기괴할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갈림길일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마지막으로 안내할 때는 앞장서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밀치고 안내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귀하가 더 빠른 것을 눈치챈 아이는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귀하를 바라보다가 갈 것입니다. 5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위에 3명 이외의 사람들이 위치를 묻거나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왼손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점이 있다면 즉시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노려보다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정중하게 목례 후 갈 길을 가십시오. 위에 3명 이외의 사람들에게 위치를 묻거나 화창한 날씨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5번 수칙은 4번 수칙을 지켜 적종호수에 도착한 분들을 위한 수칙입니다. 첫 번째, 적종호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최대한 깊은 곳까지 수영하십시오.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호수 안에서도 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곳 아래에 있는 흙을 먹으십시오. 네 번째, 호수 밖으로 나온 뒤 가장 근처에 있는 낚시꾼에게 흙을 토하십시오. 다섯 번째, 낚시꾼은 당신에게 욕설을 섞으며 짜증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낚시꾼에게 점을 보여주지 말고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일곱 번째, 낚시꾼에게 카드를 보여주지 말고 점을 보여주십시오. 여덟 번째, 낚시꾼은 이해하고 적용지의 조정자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조정자의 모습은 적용지에 들어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정자에게 이승의 경계에 난 구멍에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조정자는 귀하의 점을 확인할 것입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조정자는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달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저경지를 어떻게 왔는지 최대한 공손히 설명하십시오. 제물로 엄지손가락을 잘라주십시오. 현실로 돌아오면 엄지손가락은 돌아와 있을 겁니다. 조정자는 귀하를 안목공원으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그곳은 이승과 저경지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경지를 탈출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경고. 이곳은 저감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길들 중 하나의 길입니다. 귀하께서 어떤 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감시의 길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길마다 세부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공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안내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머릿속에 마치 오래됐지만 선명한 기억처럼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는 규칙이 적힌 종이를 발견할 수도, 오디오가 재생되는 카세트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게 교차되고 엇갈린 이 길에선 수많은 운명이 존재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귀하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1-1. 귀하가 끝내 다다른 종착지에 무엇이 존재할지, 또 과연 실제로 존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진입한 이상 생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2. 이 길은 마치 암흑에 뒤덮인 듯 어둡고 음산할 것입니다. 무엇이 귀하를 덮고 있는지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이 반딧불이가 되어 길을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두 번째, 길바닥에 누워있는 무언가가 혹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도와달라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귀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서의 선행은 결코 득이 되지 않으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감시 내의 인간은 오직 귀하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정오나 새벽 사이에 길을 거닐다가 머리 위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100초 안에 사거리마다 있는 빨간 전화부스로 들어가십시오. 달빛을 삼키는 그 늑대는 밤마다 자신의 간식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곳으로 숨는 건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 전화부스만이 여러분을 숨겨줄 것입니다. 3-1. 전화부스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듣고 있으니. 네 번째, 길을 걷다 무언가 밟힌다 해도 절대 고개를 숙여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돌이나 나뭇가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길을 걷다 앞에 사람도 없는데 사람 그림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동안만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 후 계속 걸어가 주십시오. 여섯 번째, 길은 매우 어둡습니다. 조명이나 밝은 물체들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수칙서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초록색 가루를 드시면 종착지에 가실 때까지는 안전할 겁니다. 일곱 번째, 간혹 길을 걷던 중 자판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호기심이라도 절대 자판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판기 속에는 그 무엇이 있을지 누구도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덟 번째, 길에서 무언가가 발목을 잡거나 건드린다면 소유한 물건 중 하나를 던진 뒤 빠르게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귀하의 발자국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자국 소리가 2번 나든 5번 나든 몇 번이 나든 무시하십시오. 열 번째,
악마뿔을 하고 검은 모자를 쓴 금발의 남성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칙들은 모두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는 인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번째, 길 위에서 검은 모자를 쓰고 뿔이 난 그를 보게 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기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12번째, 길 사이의 균열에 관심이 갈 것입니다. 그럴 땐 스스로의 뺨을 때리든 머리채를 쥐어뜯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13번째, 저감시의 가로등은 붉은색입니다. 다른 색을 띤 가로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푸른 빛을 띤 가로등 근처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14번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의문이 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고뇌하게 할 것입니다. 15번째, 길에서 쓰레기가 모여있는 구간을 보았다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인간이 없는 이곳에 인간이 머문 흔적인 쓰레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16번째, 귀하가 두려움을 표출한다면 그저 그것들의 흥미를 보돋을 뿐입니다. 담담해지십시오. 그저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주위에 가짜는 것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17번째, 길에 켜져 있는 가로등의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 가로등은 어디까지나 편의성을 위함일 뿐 가로등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번째, 갑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이 스쳐 지나간다면 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마등은 죽기 직전에 보이는 것입니다. 생존을 원한다면 죽음과 관련된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19번째, 만일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근처 건물이나 상가로 들어가십시오. 건물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계속 벼락이 치거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비가 그칠 때까지는 절대로 밖을 보지 마십시오. 20번째, 길을 가더라도 엔드로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다면 다시 뒤돌아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마지막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수칙은 다시 말하지만 저감시의 모든 길에서 지켜야 하는 공통 규칙일 뿐입니다. 이 규칙을 어긴다면 세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칙들이 전달되는 방식도 중 잠깐의 딴짓이나 다른 생각을 했다면 이 상점가는 지속되는 괴이 현상과 2번에 걸쳐 일어난 대화재에 의해 오래전에 폐쇄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를 읽고 계시는 당신에겐 하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상점가에 진입하였으나 불행히도 괴이 현상에 휘말려 이곳 백화상점가에 도달하셨겠지요. 만약 당신이 무사생환에 성공하신다면 초자연현상 대처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탈출 과정 진술 중 알려지지 않았던 요소가 있다면 본 협회가 당신에게 대량의 사례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사생환을 기원합니다. 첫 번째, 상점가에 진입한 후 입구에서 10걸음 이상 멀어지셨다면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제자리에 있어야 할 때는 아주 약간씩이라도 위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멈춘다면 당신의 위치를 찾아낼 것이며 그것의 목적지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1-1 삶에 미련이 없어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다 하셔도 그것과의 조우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그것과의 조우에서 당신이 얻을 것은 단순한 신체 결손, 정신적 피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동 중인 당신의 코너 쪽에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들이 들려온다면 즉시 뒤돌아 도주하십시오.
뒤에는 전에 없던 작은 샛길이 생겨나 있을 것입니다. 샛길로 진입 후 쓰레기통 옆에 웅크려 몸을 숨기십시오. 이 행동 강령이 20초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울음소리들은 서서히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깨비 가면과 사과사탕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다면 아까 그들의 행렬을 따라가셨어 라고 답하십시오. 3-1. 본 수칙을 이행할 때 말투에 동정심을 담거나 공격적, 기계적인 말투로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추적당할 위기에 빠져있던 요원이 아이에게 귀찮다는 말투로 답하자 아이는 요원을 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상점가의 음식점이나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드시지 마십시오. 이곳은 2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당신을 유혹한 그 음식은 재에 뒤덮이고 썩고 녹아있을 겁니다. 영악한 당신을 꿰어내려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5번째, 당신 이외의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보인다면 그 즉시 뒤돌아 달리십시오. 그것은 행렬에서 낙오되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동무를 원할 것입니다. 6번째, 분신키 시육인 정육점 뒤에 걸려있는 손질되지 않은 고기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형상이 이상하다 해도 가축이라 생각하십시오. 6-1. 가끔 정육점의 주인이 이동 중인 당신을 멈춰 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십시오. 말이 들리는 티를 내거나 그 방향을 바라보거나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인지했다는 것을 안 주인은 텅 빈 창고에 새로운 고기를 채우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6-2. 이미 눈을 마주쳤다면 스스로 그것에게 접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잡으러 왔을 때보다는 비교적 편안한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당신이 6번째 가게를 지나 아무거나 옷수선점 앞을 지날 때 악취가 풍겨오거나 몸에 닿았을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바람이 불어온다면 즉시 가게 안으로 진입해 진열된 드레스들 사이로 몸을 숨기도록 하십시오. 상점가의 그 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유의 울음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준으로 작아졌다고 나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마네킹의 팔을 뜯어 문 밖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만약 마네킹의 팔이 거친 타격음과 함께 부서진다면 10분 더 가게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8번째, 당신의 진입 이후 2시간이 지나거나 현실의 시간으로 새벽 4시가 된다면 상점가인 이용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정육점 주인 등 우두머리 개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해 당신은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을 쫓는 울음소리는 이 시점부터 끔찍히 내지르는 비명소리로 바뀔 것이고 그것에게 발각된다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를 포착하고 그것과 최대한 멀어지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감각과 청력만을 믿으십시오. 9번째, 그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외모를 보고 경멸하는 티를 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행위 또한 허락되지 않습니다. 10번째, 계속해서 상점가를 떠돌다 보면 당신이 가장 많이 지나다닌 길목과 연결된 상점가의 출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등 뒤 약 150m 뒤에선 백기야행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100m는 인간이 인간을 쫓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그것이 달리기 시작한다면 그리 먼 거리도 아닙니다. 더 이상의 행동 강령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피해 출구로 도주하십시오. 성공하신다면 당신은 가장 익숙한 그 길목의 거리에서 졸았던 것처럼 눈을 뜨실 겁니다. 추신, 탈출 이후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백기야행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신다면 탈출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경고. 이곳은 저감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길 중 하나의 골목길입니다. 귀하께서는 저감시의 길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각각의 길마다 세부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공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안내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머릿속에 마치 오래됐지만 선명한 기억처럼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는 규칙이 적힌 종이를 발견할 수도, 오디오가 재생되는 카세트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 수칙에서 나오는 골목길이라고 지칭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옆으로 주택, 건물, 가로등이 있음. 어떤 건물도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음.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쇠냄새가 남. 중간중간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음. 그 길 또한 동일한 모습. 5분 간격으로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옴. 위 5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주셔야 하며, 위 5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다른 골목길 혹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와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와를 직접 붙잡거나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무엇보다 귀하의 길 앞에 새겨진 발자국을 깊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곳에 남겨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최대한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골목길의 끝자락에 희미한 빛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곳은 귀하의 생각보다 교묘하며 귀하께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옆으로 놓인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인다면 그 순간부터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골목길에서 가로등이 깜빡인다는 것은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저감시의 골목길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중에는 저감시의 길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상반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 혹은 인지하셨다면 모든 규칙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새로운 규칙을 발견 혹은 인지하기 전까지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길을 가던 중 어둠 속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의식된다면 현재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뒷걸음질 친다거나 사족보행을 한다거나. 여덟 번째, 사방에서 사각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가 들린다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조금도 옆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귀 바로 옆에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느낌이 들더라도 오롯이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아홉 번째, 5분 간격으로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단 한 번만 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지켜야 하는 수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열 번째, 양옆에 수많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 건물들 중 귀하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문이 열리거나 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불이 켜진다면 약 70초 동안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달려 그곳과 최소 30m 이상 멀어지십시오. 얼마나 빨리 멀어지냐에 따라서 귀하의 안전함이 정해집니다. 11번째, 골목길을 걷던 중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재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3초 이내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귀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근처에서 이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2번째, 골목길에서 빨간색 비가 내린다면 그 비를 받아 마십시오.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에 자그마한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13번째, 길을 걷는 중 땅에 떨어진 편지를 발견한다면 절대 읽어보지 마십시오. 이곳엔 편지를 보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14번째,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새냄새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간다면 냄새의 근원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테지만 절대 그 냄새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현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를 따라가고 싶은 욕구 또한 점점 커질 것입니다. 14-1. 쇠냄새를 좋아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거라 믿겠습니다. 15번째, 어둠에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믿음직스럽겠지만 실상은 그저 빛 뒤에서 시기와 질투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16번째, 이 길에서는 귀하가 지나온 발자취가 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귀하의 운명의 뒤를 밟고 있든 무엇이든. 그러니 만일 흔적을 보았다면 눈을 깜빡이며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17번째, 길가에 곡괭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곡괭이가 새 것 같다면 무시하시고 낡았다면 챙기십시오. 18번째, 어떤 골목길이든 절대 저감역이나 저감터미널과 같은 이동수단이 있는 곳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도착했다면 눈과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최대한 질러주십시오. 다시 눈을 떴을 때 골목길의 모습이라면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만 변함이 없다면 챙겼던 곡괭이로 발등을 내려 찍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억이 지어낸 환각입니다. 곡괭이를 챙기지 못했다면 기절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세게 박으십시오. 이 환각에서 깨어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19번째, 전봇대 불빛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전봇대의 불빛도 전봇대의 위를 비출 순 없습니다. 전봇대가 있는 길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 주십시오. 20번째, 위 수칙을 전부 지켰음에도 어느 순간 처음으로 되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걸었던 만큼 똑같이 뒷걸음질 치십시오. 이는 단순하게 시간을 되돌리는 행동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목길에서 악마뿔을 한 금발의 남성을 보셨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다만 웃고 있다면 최대한 그에게 의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CP-096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96, 이름 부끄럼쟁이, 격리 등급 유클리드. 해당 개체는 정사각형 크기의 밀폐된 강철 큐브로 만들어진 격리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격리실의 금이나 구멍 등
균열이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1 또한 격리실에 출입할 때는 그 어떤 카메라나 광학기기, 녹화 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보안 직원 및 관리자는 개체가 격리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설치된 압력 센서와 레이저 센서를 수시로 확인 및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SCP-096은 약 2.38m의 큰 키를 가진 인간형 생물체입니다. 개체는 매우 적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실조 초기 증상을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길이 약 1.5m의 긴 팔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혈색이 없다 못해 색소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잿빛이 돌며 몸 어디에도 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 최근 추인해성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전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하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서서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실험으로 영하 5도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온도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SCP-096은 추위에 내성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 SCP-096의 입은 보통 인간의 입보다 4배 정도 더 크게 벌어집니다. 얼굴 또한 보통의 인간과 비슷하나 회색의 눈동자와 큰 입이 차이점입니다. 때문에 개체가 앞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뇌도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뇌의 기능이나 지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다행히도 SCP-096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하며 격리실 내부의 압력 센서의 기록에 의하면 개체는 하루의 대부분을 격리실 동쪽 벽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직접 보거나 부끄럼쟁이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 사진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부끄럼쟁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대면 후 약 1에서 2분 후 부끄럼쟁이는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SCP-096의 얼굴을 본 대상은 SCP-096-1로 분류됩니다. 4-1 현재까지 기록된 부끄럼쟁이의 속도는 시속 35km에서 km이고 이는 SCP-096-1과 SCP-096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이나 방법으로도 부끄럼쟁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SCP-096-1이 어디 있는지 또한 부끄럼쟁이를 막는 데 큰 효과는 없었으며 부끄럼쟁이는 096-1의 위치를 직감적으로 아는 듯이 보였습니다. 4-2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부끄럼쟁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사람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려진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본다면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점점 실제와 비슷하게 디테일을 점층적으로 높이며 실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4-2 SCP-096-1이 있는 위치에 도착하면 부끄럼쟁이는 SCP-096-1을 죽이고 합니다.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모든 실험에서 SCP-096-1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부끄럼쟁이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서 온순하게 앉아 있었으며 잠시 후 평정심을 되찾으며 완전하게 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인 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최근 박사는 SCP-096에 처분 요청을 했고 현재 승인 대기 중입니다. 사유는 최근 퇴역한 대령의 작전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작전 중 대령의 부하들이 SCP-096의 얼굴을 봤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다고 하는데 총을 맞으면서 병사의 다리를 잡아뜯고 집중사격으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와중에도 저지는커녕 오히려 더 날뛰었다고 합니다. 탱크를 휴지 조각처럼 날리고 엄청난 완력을 본 대령은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직격으로 맞은 개체는 상체가 반쯤 날아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96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